이란 정권은 현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으며 거대한 함선의 선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가득 채웠던 엔진 소리는 사라졌고 공항은 기괴할 정도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에게 이란의 영토는 이제 금지된 구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을 포위한 미국 함대의 위용 앞에서 이란의 방공망은 침묵하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이 비밀리에 공중 교량을 구축했다는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러시아는 이미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듯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며 망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최근 몇 주 동안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단 몇 분간만 모습을 드러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암살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금요 예배마저 취소되었고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벙커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1월 23일 테헤란의 설교단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망명 중인 팔라비 왕자는 현재 이란 국민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있는 진정한 보병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 잔혹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을 가려줄 공중 어모입니다.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동안 트럼프는 군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군사작전 명령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군사력이 이란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만의 관문에는 이미 거대한 함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미처, USS 맥폴과 같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함선들이 오만만과 이란 남부 해안에 정박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들은 이미 목표물을 향해 조준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계 임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함대입니다. 전쟁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다면 장성들의 성명서가 아니라 레이더 화면 위에 민간 트랜스폰더 코드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중동 상공의 상황은 임박한 파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기술적 증거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위험 분석 시스템을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들은 현재 단 하나의 경고, 즉 imminent strike, 임박한 타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와 영국 항공의 두바이행 노선 무기한 취소, KLM의 이스라엘 노선 급격한 중단, 그리고 이스라엘 영공의 완전한 비워짐은 이 지역이 민간 교통으로부터 격리되어 군사 용어인 킬박스, 즉 자유사격 구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역 정리는 펜타곤의 표준 절차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습이나 크루즈 미사일 발사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수행됩니다. 수천 톤의 파괴력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하늘이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가옴에 따라 이란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48시간 동안 전례 없는 공중 교량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의 중형 군용 수송기인 Y-20 쿤팡 20대 이상이 테헤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진짜 위협은 바다 위 함선이 아니라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눈에서 옵니다. 1월 23일 미 해군의 가장 진보된 해상 초계 및 지능형 항공기인 P-8A 포세이돈이 이란 영공을 직접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로 착오가 아닙니다. 군사 문헌에서 말하는 전력 탐색 작전입니다. 미국은 이 비행을 통해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깨우고 그 위치를 식별하며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은신처의 전자신호를 기록했습니다. P-8A가 테헤란의 방어망을 뚫고 이토록 근접할 수 있다면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침실에서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보낸 수송기의 비밀은 바로 여기서 풀립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비행기들은 구호 물자가 아니라 HQ, 구장거리 방공 배터리와 미국의 미사일 GPS 신호를 차단할 첨단 제밍 시스템을 싣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레이더가 미국의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기술 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무선 주파수와 신호 사이에서는 치명적인 숨바꼭질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먼저 레이더의 눈을 멀게 하고 통신을 끊는 블랙아웃이 선행된 후 벙커 버스터 폭탄이 도착한다는 것을 하메네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P-8A의 비행은 이 눈먼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이 겪고 있는 패닉은 단순한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전자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졌다는 사실, 즉 방어 능력이 전무하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목을 조르는 전술에 맞서 생명줄을 연장하려 하지만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최적화된 미국의 공격 교리를 이 훈련되지 않은 중국제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기술적 비대칭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최고 사령관의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비대칭성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우위를 넘어 이란 지도부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한 함대는 단순한 물리적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의 방공망이 감당할 수 없는 전자전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베이징이 급파한 HQ-9 시스템과 전자교란 장치들이 테헤란 주변에 배치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냅니다. 중국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중동 전역의 신호체계를 학습하고 최적화해온 미국의 통합 전투 네트워크를 단 며칠 만에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이 보여준 영공 침범은 이란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곧 하메네이의 집무실 위치가 실시간으로 워싱턴의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은 45년간 이란 정권을 지탱해온 이데올로기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렸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우두머리가 아니라 신의 보호를 받는 영적 수호자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정권의 가장 신성한 의식인 금요 예배를 취소하고 지하 깊숙한 벙커로 도망쳤을 때 그는 스스로 수백만 지지자들의 눈앞에서 신의 보호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셈입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지금 나직하게 퍼지는 속삭임은 사령관이 겁에 질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속삭임은 군대의 사기를 꺾는 데 있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곳에서 지휘체계는 마비되고 충성심은 증발하며 공포는 곧 혼돈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권력의 균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테헤란의 권력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수송기들이 가져온 화물은 사실상 이란 정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지만 동시에 독이 든 성배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지원은 이란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이징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계산에 불과합니다. 하루 5천만 리터의 석유를 공급하는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 공장의 전기가 끊길 것을 우려한 시진핑의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에 배치된 중국제 미사일이 미국 항공기를 조준하거나 타격하는 순간 이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직접적인 교전 사유, 카스스베리가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러한 블러핑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오히려 해군 함대를 연안으로 더 바짝 붙이며 판돈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수민스와 같은 하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벙커 속의 숨은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행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의 수석 검사 알리살리가 카메라 앞에 서서 트럼프의 말은 헛소리이며 우리는 처형을 계속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는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포효처럼 들릴 뿐입니다. 트럼프의 처형 중단 경고에 대한 이러한 충동적인 반응은 역설적으로 정권이 외교적 채널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살적 임무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국민을 겁주기 위해 내리는 처형 결정은 이제 더 이상 공포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벙커 안에서 내려지는 학살 명령을 보며 정권의 정당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의 하부 조직에서는 이미 명령 불복종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시민들 사이로 숨어드는 탈영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지하로 숨어든 사이 지상에서는 정권의 통제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빈 공간을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상에서의 통제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가운데 이란 정권의 등에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다름 아닌 오랜 우방 러시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거대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모스크바는 더 이상 이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여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의 한마디는 외교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시 대피하거나 숨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교적 문법으로 해석하자면 이는 명백한 동맹의 배신입니다. 푸틴은 하메네이에게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으니 각자 도생하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철수는 국제 무대에서 이란을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하늘을 지켜줄 러시아제 S-400도 유엔에서의 거부권도 사라졌습니다. 이란은 이제 미국의 충격과 공포 셔크 앤 어웨이 교리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정권이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고위 관료들의 외교적 망명 타진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도망친다는 격언이 있듯이 현재 이란에서 배를 버리고 떠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선장실에 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제네바 주재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고위 외교관 알리레자 제이란이 하카마바드의 스위스 망명 신청은 단순한 개인의 탈출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권의 가장 은밀한 비밀, 즉 자금 흐름과 정보 네트워크를 꿰뚫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은 결말이 멀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망명 소식은 테헤란의 관료 사회에 거대한 패닉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각자의 탈출구, 즉 플랜 B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국가 기계는 작동을 멈췄고 의사결정은 마비되었으며 하부 조직에서는 심지어 사형 집행 명령조차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절과 붕괴의 순간, 망명 중인 황태자 레자 팔라비가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란 국민들이야말로 무장하지 않은 채 잔혹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지상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의 작전 상황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데이터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선언은 미 공군의 작전 성격을 단순한 점령군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중 기병대로 격상시켰습니다. 야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2만 명의 시위대가 학살당한 환경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이제 외세의 개입을 위협이 아닌 학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권은 수년 동안 외세의 위협을 선전하며 국민을 결속시키려 했지만 오늘날 그 국민들은 오히려 미국의 F-15 날개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내부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대목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국지적 정권 교체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첫 번째 대규모 전략적 체크메이트 작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직접적인 정권 파괴 교리로 진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도움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했다는 성명은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군사적 약속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미국은 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중동 내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기 가득한 20대의 수송기를 보낸 것은 베이징이 이 위험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중국은 매일 5천만 리터의 석유를 공급하는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자국 경제 역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낸 HQ-9 미사일은 혁명 수비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중국 공장의 전등을 끄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체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좌표와 탄도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중부 사령관의 이스라엘 방문 직후 영공이 비워진 것은 작전이 버튼을 누르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하메네이의 비겁한 공포, 군대의 무기력함, 그리고 국민들의 용기가 결합될 때 정권의 생존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투자와 군사적 주도는 이 결과가 우연에 맡겨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란은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외부로부터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신정체제 위로해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게 역사는 이제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오직 지도자의 용기만큼만 강한 법입니다. 오늘날 하메네이는 자신의 국민들을 눈을 맞추는 대신 콘크리트 벽 뒤에 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비겁함은 45년간 이어진 압제 제국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함대는 수평선 너머에 있고 중국의 무기는 부적합하며 러시아는 이미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자유의 미사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늘은 맑게 개어 있습니다. 오늘 밤 테헤란의 하늘에서 들려올 소리는 전쟁의 소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란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의 소리일 것입니다. 뮬라들이 벙커 속에서 떨고 있는 동안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의 편에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충돌하는 테헤란의 상공은 이제 단순한 영공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전자전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긴급히 배치한 HQ-9 시스템의 핵심은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에 있지만 미국이 투입한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들은 이 레이더 소자를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하얀 노이즈로 가득 차는 순간
이란의 방공 요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첨단 무기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타격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기술적 거세입니다. 현대전에서 신호를 잃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는 현재 정권의 마지막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내부의 강경파들은 패배가 임박할 경우 해협의 기뢰를 매설하여 세계 경제를 동반 자살로 몰아넣겠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함대는 이미 자율주행 수중 드론과 최첨단 소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제적 봉쇄는 더 이상 정권의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정당성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내의 심리적 상태는 더욱 극적입니다. 과거 정권의 선전에 세뇌되었던 세대조차 이제는 스마트폰과 위성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우주 인터넷 서비스가 이란의 정보 장벽을 허물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관영 매체의 거짓 보도에 속지 않습니다. 벙커 속 하메네이의 목소리는 지지자들에게조차 닿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정권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포의 성체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정권의 종말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퇴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동 전역을 덮고 있던 거대한 지정학적 안개가 걷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란이 자유화될 경우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으로 이어지는 소위 저항의 축은 그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중동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에게는 거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내뿜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물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욱 맑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코드에서 민간기가 사라진 자리는 이제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강철의 날개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끝에는 억눌려왔던 이란 민중들의 환호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겁한 자들의 시대가 가고 용기 있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